한국인의 밥에 대한 집착 무서울 정도입니다. 일단 만났을 때 하는 인사가 밥 먹었어? 이거죠. 헤어질 땐 언제 밥 한번 먹자. 자는 사람 굳이 깨워서 밥 먹고 자라고 또 하죠. 다 된 밥에 재 뿌리고 다 된 밥상에 숟가락 얹습니다. 대대손손 밥과 탄수화물의 진심인 민족이죠. 예전엔 여행 갈 때도 생쌀을 챙겨 다니곤 했었는데요. 이젠 자연스럽게 챙기는 게 있죠. 바로 햇반입니다. 지금까지 햇반이 몇 개나 팔렸을까요? 출시 이후 누적 판매량 34억 개. 사람들이 아무리 햄버거 먹고 치킨 먹고 서구식 식사를 한다고 해도 사실 하루 한 끼 이상은 밥, 쌀밥을 먹잖아요. 지금이야 밥솥 대신 햇반 쌓아두는 집도 많지만은 햇반이 처음 나왔을 땐 대부분 황당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누가 밥을 사서 먹냐 이거죠. 햇반의 판매 성적표는 굉장히 훌륭하지만 여전히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있습니다. 햇반은 안전하지 않다. 즉석식품은 저품질일 것이다. CJ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저는 김밥이고요. 오늘 제가 떠먹여드릴 이야기, 즉석밥의 고유명사, 햇반의 숨은 비밀입니다. 1996년 제1제당이 즉석밥을 만들려고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쌀 씻고, 불리고, 밥 짓는 장비도 있어야 하고 미생물 제거 장비, 자외선 살균 장비도 있어야 합니다. 이게 다 해보니까 100억 원이 나와요. 여기에 개발 비용까지 추가하면 더 늘어나니까 최소 100억 원에서 시작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지금이야 스타트업들 몇천억씩 투자받고 그러니까 100억 원이면 큰돈이라는 생각이 안 들지만은 당시 CJ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의 10% 가까이나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이 즉석밥 시장이 전무후무했거든요. 큰 돈을 들이는 것도 부담되는데 모험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게다가 밥이란 게 누구나 할 수 있고 어딜 가나 구할 수 있고 또 먹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흔한 걸 상품화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죠. 당시 내부에서도 말이 많았다고 합니다. 밥맛을 낼 수냐 있겠냐. 볶음밥이란 몰라도 누가 맨밥을 돈 주고 사 먹냐. 잘 된다고 한들 흰밥으로 제품 확장은 대체 어떻게 할 거냐. 여기저기서 반발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럼 제1제당은 무슨 배짱으로 이 즉석밥 시장에 뛰어든 걸까요? 사실 제1제당은 89년부터 이 즉석밥 시장을 꾸준히 탐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실험을 많이 했었는데요. 다 실패했습니다. 갓 지은 밥처럼 만들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는 사이에 다른 경쟁업체들이 시장에 먼저 나왔습니다. 햇반 이전에는 레토르트 식품이라 해서 완전 조리한 후에 장기간 보관할 수 있게 만든 제품들이 유행이었는데요. 예를 들면 군대 전투식량 같은 거죠. 비락과 대림에서 레토르트 밥을 먼저 팔고 있었고 롯데, 미원, 동원은 냉동밥을 팔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레토르트 상품들은 지금의 즉석밥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였습니다. 우선 만들어둔 식품을 밀봉 포장합니다. 그리고 고압력 솥에서 120도 이상의 열을 가하고 멸균을 하는데요. 이러면은 2년은 거뜬히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은 고온고압을 가하기 때문에 과조리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레토르트 상품들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제1제당은 일본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1988년 일본에선 무균 포장밥이 나오면서 즉석밥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었거든요. 갓 지은 밥을 무균 상태로 포장해서 밥을 장기간 보관한 건데 이게 밥맛과 식감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장기 보존까지 가능한 거죠. 이거다! 편의성과 맛 둘 다 잡기에는 딱인 겁니다. CJ가 바로 작업에 착수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1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작업이었지만 믿어붙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레토르트 밥에 대한 불만이 컸거든요. 게다가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했거든요. 가능성, 제1제당은 이 가능성만 믿고 햇반 작업을 시작한 거죠. 그렇게 1996년 12월 4강 용기에 든 햇반을 내놓습니다. 당시 식당 공깃밥이 1,000원이었는데 그것보다 딱 50원 비싼 1,050원. 품질도 괜찮았어요. 집에서 갓 한 밥과 비교할 만 했거든요. 이건 여담인데요. 예전에 제가 일본인이 운영하는 일본식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었는데 밥맛이 너무 괜찮은 겁니다. 여기 밥 진짜 맛있다 막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햇반을 돌려서 담아줬던 거였어요. 모르고 먹으면 집밥과 다른 게 없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괜찮은 수준의 즉석밥 햇반이 출시됩니다. 남은 건 소비자들의 인식을 깨는 거였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인스턴트 즉석밥 하면은 그 퍼석퍼석하는 레토르트 밥이 먼저 떠오릅니다. 즉석밥은 저품질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거죠. 당시에 밥이란 자고로 정성 들여 짓는 거였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은 밥을 사서 먹이는 것에 대한 죄책감 같은 게 있었죠. CJ가 이 인식을 깨기 위해서 아주 섬세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우선 광고부터입니다. 국민 어머니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배우 김혜자 씨와 함께 광고를 찍었습니다. 시작부터 치트키를 쓴 거죠. 햇반이 어떤 게 좋고 왜 좋고 뭐 이런 설명보다는 제1제당에서 밥이 나왔어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한 겁니다. 존재감을 알리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 광고는 가끔은 햇반이 좋다. 이거였어요.
쌀이 떨어졌을 때, 손님이 갑자기 오셨을 때, 그러니까 이런 비상시에 아주 편리하다는 것을 어필하는 거죠. 파격 홍보도 했습니다. 햇반을 아파트 우유 주머니 하나씩 넣어뒀어요. 당시 즉석밥에 대한 거부감을 떨어뜨리는 게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일단 한번 먹어보라고 이렇게 넣어둔 거였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97년에 38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3년 뒤인 2000년에는 200억을 돌파했거든요. 기내식에도 쓰이고 등산객, 여행객들의 필수품으로 쓰였습니다. 나중의 일이지만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 나이지리아 순방 당시에 비상시에 대비한 생존kit에 포함될 정도였어요. 여기에 맞벌이와 1인 가구의 증가가 맞물리면서 햇반의 판매량도 계속 증가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기 투자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은 엄두를 못 냈습니다. 또 98년의 외환 위기를 겪고 나니까 다른 경쟁사들이 즉석밥 시장에 뛰어들 여력이 없었고요. 햇반이 96년에 처음 등장한 이후로부터 6년이나 지나서야 다른 브랜드의 즉석밥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이나 혼자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던 거죠. 즉석밥 이꼴 햇반. 이 공식이 사람들 뇌리에 완전히 안착한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즉석밥이라고 하지 않죠. 햇반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쯤 되면은 햇반이 고유명사가 된 겁니다. 2002년 이후 여기저기서 이 즉석밥 시장에 진입하면서 경쟁 구도가 구축됩니다. 보통 이렇게 경쟁이 거세지면은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경쟁을 하는데요. CJ는 품질에 좀 더 집착을 했습니다. 그럼 햇반이 생각하는 맛있는 밥이란 정확히 뭘까요? 그 전에 우선 좋은 쌀이 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쌀을 갓 수확해서 겉껍질만 벗긴 상태, 이걸 현미라고 합니다. 속껍질과 씨눈의 유분 때문에 특유의 냄새도 나지만은 백미보다는 맛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이 껍질을 깎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걸 도정이라고 합니다. 현미에서 껍질과 씨눈을 다 깎은 게 백미, 우리가 아는 흰쌀밥이죠. 그런데 이렇게 도정을 하면은 그 순간부터 쌀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산화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도정을 한 지 오래되면 될수록 맛이 덜하죠. 또 도정은 쌀을 찢는 과정이기 때문에 쌀 상태가 좋지 않으면 쌀이 깨지거나 으스러질 수 있습니다. 쌀이 깨지면은 그만큼 쌀에서 전분이 많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밥이 떡지기 쉬워지는 거고요. 햇반이 초기에 신경 썼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출시 초기에 도정한 지 3일 이내에 쌀을 받았었기 때문에 품질도 좋은 편이었죠. 그런데 햇반이 여름만 되면 유난히 맛이 떨어지는 겁니다. 당시 각지에서 도정한 백미를 부산 생산공장까지 이송하는데 한 3-4시간 걸렸는데요. 연구원들이 이 트럭에 쌀이랑 같이 옹기종기탑니다. 멀쩡한 쌀이 트럭에서 어떻게 되길래 여름만 되면 이러는 건지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보니까 쌀을 실은 트럭 내부 온도가 섭씨 50도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쌀이 산화해서 신선도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CJ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가 도정 시스템을 들여왔어요. 도정을 한 곳에서 안전하게 직접 하는 거죠. 이 시스템을 잘 구축한 다음에 2010년부터는 아예 당일 도정한 쌀로 밥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깨진 쌀을 걸러내는 공정까지 추가합니다. 그래서 햇반을 돌렸을 때 밥이 떡지지 않고 매끈하게 나오는 거죠. 햇반이 맛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탄탄하게 잘 팔렸던 햇반에도 위기는 있었습니다. 미강 추출물 논란. 햇반에는 식품 원료인 미강 추출물이 소량 첨가되는데요. 이건 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쌀겨에서 추출한 물질입니다. 쌀겨 추출물이라고도 하죠. 이 성분이 밥의 맛과 향을 오래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한창일 당시에 일본산 미강 추출물이 사용된 것이 밝혀지면서 홍역을 치렀습니다. 당시 점유율에도 타격을 입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쌀겨 추출물은 작년 10월부터 전부 국산화시켰습니다. 또 햇반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우려가 있죠. 햇반은 전자레인지에 돌려야 하는데 이 용기는 일반 플라스틱이 아니냐, 환경 호르몬은 어쩌냐, 또 어떤 방부제가 들어갔길래 실온에 이렇게 오래 보관이 가능하냐 이거죠. 햇반이 편리하긴 하지만은 은근히 이런 불안감 가지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CJ가 이 안전성에 대한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안심키트란 걸 내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햇반을 찾는 만큼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거죠. 이 키트에는 젖병, UV 살균기, 선크림이 들어있는데요. 이것들 전부 햇반의 안전 요소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폴리프로필렌 소재로 만든 안심 PP 젖병. 폴리프로필렌은 햇반 용기와 리드 필름에 사용되는데요. 이게 아이들 식기나 젖병에도 많이 사용됩니다.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안심 소재로 알려져 있거든요. 햇반을 물에 끓이거나 전자레인지에 데워도 안전한 거죠. 또 햇반은 무균 클린룸에서 제조되기 때문에 보존료 없이도 실온에서 장기 보관 가능한데요. 이런 의미를 담은 UV 살균기를 제작합니다. 핸드폰 같은 물품들을 살균할 수 있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국산 쌀겨 추출물이 함유된 선크림. 쌀겨 성분은 쌀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성분이 피부를 보호해주기도 하거든요. 햇반 역시 이 쌀겨 성분으로 밥맛을 유지하는 거죠.
지금껏 봤듯이 햇반이 국내 즉석밥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우선 국내에서 제대로 된 즉석밥을 처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죠. 두 번째, 품질 관리를 엄격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즉석밥 시장 점유율 67%. 이건 대단한 성적표죠. 비비고와 맞먹는 CJ의 대표 상품 중 하나니까요. 햇반은 등장 이후 정말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사실 이 밥하는 게 은근히 까다롭고 귀찮은 노동이거든요. 자취생, 맞벌이 부부에게 이 밥 짓는 노동에서 자유를 준 거죠. 햇반, 앞으로도 계속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주고 더 맛있는 밥으로 찬장을 꽉 채워주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다음에 뵙겠습니다.